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KB금융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커지다 금융당국이 내달 말에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KB금융지주의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간의 문제점을 해부해 금융지주사 체제에서 발생하는 최고 경영진 간의 대립과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범 사례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가 여름철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원자력 발전소의 각종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강화를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일부 원전의 돌발적인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이 위기에 처했던 사례를 반면 교사로 삼아 문제가 생길 만한 시설을 선제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하계 전력 성수기 대비 원전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평판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30%에 육박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전 세계 평판 TV 점유율이 29.6%를 기록해 분기 사상 최대치입니다. 삼성전자는 2006년 이후에 33분기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주식 투자 비중을 35% 이상까지 끌어올립니다. 또 7월부터는 별도의 외화 계좌를 통해서 번거로운 환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외화로 해외 투자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두 번째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기자산 배분안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네, 오늘 날씨 참 무섭죠. 올 들어 최고 기온을 오늘에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29도를 넘나들면서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을 보면 5월, 6월 달은 주식시장에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올 여름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좀 주식시장이 더욱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장 계속 연고점을 경신해 가면서 시장 기대감은 잔밋빛 전망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방 등에 따른 더위를 식히는 중일까요? 오늘은 소폭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구거래일제 우리 시장에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매도 공세가 많았다면 오늘장에서 좀 잠잠해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파란불을 켠 채 20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3거래 연속 상승 기조 이어나가곤 있지만 상승폭이 많이 둔화된 모습, 무거운 흐름으로 정체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선 문을 넘지 못하고 상승 기조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54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도 하락 압력 받고 있습니다. 당초반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하락 압력 크게 받으면서 현재 1023원대에서 횡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 분석 좀 더 자세하게 해보죠. 오늘 처음 만나는 분인데요.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 분의 최진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연고점을 높여가다 오늘장에서 쉬어가는 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고점 재차 경신으로 이제는 좀 박스핏 탈출 기대감이 시장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간 5, 6월 달에 하락장이 연출된 반면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전체적인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주말을 앞두고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지나면서 지켜보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일 국내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장초반 외국인들의 매수세 약화 등으로 인해서 약보합권으로 좀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올라오면서 현재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간밤 미국 증시가 연이틀 상승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지수별로도 리스크가 높았었던 나스닥 지수의 상대적인 강세폭이 크게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 강도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일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의 지수 반등 과정에서 반등폭이 컸었던 삼성전자 등 지수 관련 대형주가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 등 상대적으로 중소형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처럼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이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지 경기 및 기업 실적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좀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었던 선진국들의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미국의 한파 영향 등 계절적인 요인의 작용을 하기도 했었지만은, 유로존의 회복 역시 시장의 눈높이에 미달하는 등 경기 회복에 대한 뚜렷한 시그널이 아직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관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모멘텀이 증시에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서는 이번 주에 연준 의사랑을 통해서도 여전히 경기 부양적인 뉘앙스를 펼치고 있고, 최근 경기 지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유럽 역시 6월 초에 있을 ECB 회의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밑받침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일 발표됐었던 HSBC의 5월 제조업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2분기 이후에 선진국 및 글로벌 경기 지표들은 점차 1분기의 부진한 모습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전일 미국 미니 부양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간밤에 발표됐었던 미국 역시 재고 부분의 증가 등 향후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부양책에 의지한 경기 모멘텀을 갖고는 있지만 하반기 이후로의 경기 회복 기대감은 점차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기대감이 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합권을 횡보하면서 방향성 타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관망세도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번 주 주말에는 글로벌 이벤트 중에서 주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5일까지 있을 유럽 연합 의회 선거와 같은 날 있을 우크라이나 조기 총선 이벤트인데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5년 만에 열리는 유럽 연합 선거에서 과연 반유럽 정서를 대변하는 극우 정당의 약진이 나타날 수 있을런지, 또한 그 우크라이나 선거 역시 지난 동부 지역의 분리 선거 이후에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불안의 확대 여부를 좀 더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지수 자체로서는 마감까지는 일단은 횡보세를 좀 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응 역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월요일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판단함을 봤을 때는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아무래도 종목별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을 중심으로 한 저가 대응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리고 이벤트도 남아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한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진단해보고요. 마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영국 쪽 얘기부터 풀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OE 의원들이 사이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나섰는데요. 이래서 영국 먼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나서게 된다면 영국과 미국이 함께 움직이는 만큼 미국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미국에서 시장에 제시했던 실업률 목표치, 영국이 제일 먼저 왔어요. 영국은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또 파운드화도 상당히 강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영국으로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 영국 입장으로서는 세계 정세를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본다면은 결국 금리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 네. 현재 모습인데요. 특히 캐나다인이면서 마크 카니 중앙은행 총재가 상당히 양적 완화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지금은 이제 양적 완화보다는 긴축 기조를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은 미국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에서 어떤 시행되는 정책이 있으면 거의 미국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앵커가 질문한 것처럼
미국도 영국 따라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에서 나온 것이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보다는 방법론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에도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벌써 6.3%가 됐고요. 연말 전에는 6%가 하회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구제포기자가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표를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뭔가 납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방법론에 금리 인상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영국의 어떤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미국으로 하여금 시장의 발성을 흔드는 틀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얘기가 계속 오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빨리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영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주요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에 나서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로존 내에서 영국 영향으로 ECB의 이 경기 부양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거든요. 일단 ECB가 경기 부양은 아직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가적 경기 부양을 하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LTR로 풀어주고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6월 달에 어떤 예금금리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 금리를 0.10을 내려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가져가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는 그런 어떤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ECB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이 유로존에서 유로화를 안 쓰는 파운드화를 쓰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유로존에 속해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의 영향력은 유로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에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 금리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미국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 그 상황은 결국 ECB가 어떤 양적 완화를 했을 경우에 그 양적 완화가 시장에서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결국 ECB에서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그 경기 부양의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기조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중후반에 다 진행이 된다면 ECB에서 6월달에 진행하려는 모습의 어떤 부양책은 상당한 효력이 있겠지만 만약 영국이 올해 안에 만약에 이 모습을 금리 인상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미국에 따라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그것은 결국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ECB의 어떤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결국 전 세계에서 무슨 이머징 마켓에는 의미가 없지만 선진국들의 아주 중요한 나라들의 어떤 행보는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내달 ECB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 부양책을 내놔야겠나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안 내놓으면 더 이상 립서비스는 시장에 안 되죠. 그 어떤 경기부양책 카드를 끄집어낼 듯 말 듯 하면서 결국 벼랑 끝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내놓지 않으면 벼랑 밑으로 떨어져야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유로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유로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아시겠지만은 목표치의 절반을 못 오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키포인트를 전부 다 뭐냐면 유로화 강세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유로화 강세를 약세로 돈을 내면 결국 유로존에서 돈이 나가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그 돈이 시중에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고여 있죠. 연준의 ECB 내에도 한 2조 4천억 유로가 고여 있으니까 이 돈 시장에다 풀어주게 되면 결국 그 투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로존에 상주할까요? 유로존에도 있겠지만 결국 세계 글로벌을 향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 결국 유로화는 어떻습니까? 약세로 반전할 수 있다.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방법론을 따진다면 ECB 입장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또 올라온 기사들 서치해보니까 아베노믹스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뭐 엔조를 목적으로 해서 이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이 미국 달러화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좌초될 위기에 놓인 건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왜냐면 이 아베가 미국을 믿고 강력하게 그 통화정책을 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미국이 중국한테는 절상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일본한테는 절하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일본 엔화는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74엔대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05엔대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101엔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부비를 얹어냈는데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러 약세를 의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국채금리가 지금 2.5%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계속 달러는 약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일본으로서는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달러가 약세가 된 것은 미국 내 자본이 나가기 때문에 약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약세가 되는 상황이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전자산 선호로 또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제한됩니다. 그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강세로 만약에 100엔대 깨지면 더 많이 돈이 들어가겠죠. 또 지금 그 영국이라든가 다 강세가 다 이런 자금이 들어가서 되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베 신조로서는 지금까지 했던 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엔화 약세를 추구한 수출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엔화 강세가 되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죠. 물론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엔화가 강세가 됐을 때는 수입 물가의 어떤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수출 기업들의 어떤 영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국에서 일본에게 어떤 양적 완화를 요구했고 양적 완화에 지지했던 미국이 배반을 때리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은 경기 부양을 해서 엔화 약세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세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 건지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는 어떤 구로다의 어떤 생각이 추가적 양적 완화를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의 일본 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도 올 들어서 보면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뭐 주봉상으로 봐도 계속 하락 추세인데 지난번에 한 10개 정도의 갭을 넘어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갭 메우기 과정으로 봐도 좋을까요? 일본의 니케이는요. 갭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일본으로 본다면 거의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갭 상승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치고 집 지을 때 벽돌 빼고서 중간중간 벽돌 빼고서 집을 지는 겁니다. 그럼 바람 통풍은 잘 되겠지만 겨울은 무지하게 춥겠죠. 네. 또 충격받으면 바로 무너지는 겁니다. 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그 캠들은 다 일본에서 따온 겁니다. 막대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일본에서 갭 상승은 무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갭이 3개가 나오면 거의 메워주고 올라가고 그래서 아주 답답한 흐름으로 보이죠. 근데 일본이 12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갭을 메워주러 가겠죠.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일봉에서 갭을 의미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주봉에서도 갭이 있어요. 주봉에서도 갭이 있으면 그건 100% 메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아마 아베노믹스가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그 아베노믹스 딴지를 좀 거는 듯한 그 언급을 했는데 사실 딴지 건 게 아니고요. 그 일본은 원자력 발전이 무너진 이후로는 다시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본 국민들한테는 공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어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옛날에 히로시마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완전히 대지진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본 국민들은 이 원자력 발전소 다시 재개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면 지금 일본의 모습은 지금 최고점, 제가 만들었던 이 최고점을 찍고요. 한 번도 다시 반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마지막 시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추세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데요.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니케이 225. 근데 갭상승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여기가 그 처음 출발할 때 갭상승 여기 하나 있고 중간에 또 2개 있고 여기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한 3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본의 그 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상노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성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인데 이 약세를 유도해놓고 미국이 자기들의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엔화 강세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또 위안화도 아시겠지만 약세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이 약세가 만드는데 위안화도 $1,000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안화 약세까지 된다면 결국
이 일본의 엔화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가 대세라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오늘 현대차 3인방 외국인 러브콜 받으면서 움직임 좋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달러 약세로 인한 엔화 강세, 또 유로화 약세를 추구하는 ECB의 정책이 펴져서 엔화의 강세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QE를 하려고 노력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빌 언덕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엔화 강세로 약세로 인한 굉장히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자동차 산업이 그동안 시장에서 답보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매수의 권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얘기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의 조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이 발목을 잡았던 기관 매도세가 많이 줄어든 점이 특징적인데요. 펀드 환배 물량 다 소진됐다고 봐도 좋을지요? 시장에서는 이 박스권 상단에 있는 펀드 환매 물량이 소진됐다고 얘기 나온 게 몇 개월 됐어요. 지금은 근데 왜 매도가 나올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일부 펀드 환매 물량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롱숏 펀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눌러서 시장을 한번 눌러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이번에 정말 또 한 번의 어떤 미스, 물론 박스권 매매로 정말 재미를 많이 본 곳 중에 하나가 기관인데 네. 이번에 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번에 실수를 한다면은 쇼커버링 물량이 엄청나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박스권에서 롱숏 펀드를 벌이던 그 기관들의 물량이 롱숏 펀드는 뭐냐면 가는 종목에 매수를 집중하고 못 가는 종목에 공매도를 쳐서 누르는 게 롱숏 펀드거든요. 그럼 못 가는 종목들이 살아날 수 있던 계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은 쇼커버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행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마 이 롱숏 펀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한다면 기관과 외인의 싸움에서의 외국인의 승자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시장 수급 얘기까지 자세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20분에는요 하루에 가장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나저나 일주일 왜 이리 빨리 지나갑니까? 눈 깜짝하면 일주일 지나가버리고, 눈 깜짝하면 한 달 지나가고, 눈 깜짝하면 1년이 지나가는 우리 주식 투자의 인생, 너무나 속도가 빠르지 않나. 그런데 그죠? 주가 올라가는 거는 늦은데 시간 가는 것만 빠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부터는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이제 주가 올라가는 게요 시간 가는 것만큼 빠를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잡으시고요 주말에 편안하게 놀다 오시면 다음 주에 또 빵긋 웃는 우리나라 증시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 오늘 하루의 특징주는 아니고요. 최근에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었다가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 자, LG전자가 계속 안정적 상승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지난달이죠. 3월달 말부터 바닥권에서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고요. 살짝 쉬었다가 또 점진적인 이번 주 상승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LG전자가 만년 이 청개구리처럼 시장의 어떤 그 주도주로 서지 못하고 언제나 이등주의 흐름이었는데,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거 LG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런 종목 잡아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을 꼭 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LG전자로 선택해봤습니다. 자, 최근 LG전자의 동향이 상당히 좀 괜찮았는데요. 이 흐름들이 왜 나왔는지 이유를 보니까요. 일단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세계 6개 도시에서 드디어 G3가 출시, 오픈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5월 말부터 이제 판매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전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제 기대감이 있네요. 특히 뭐 어떤 부분요? 월드컵이 있네요. 남미 쪽에서요, 월드컵 때문에 TV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날이 이제 점진적으로 더워지고 있잖아요. 저도 어저께 모기한테 물려가지고요, 새벽 3시에 기상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제 에어컨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겹치면서 일단 LG전자 지금 최근에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쪽으로 좀 체크를 해보니까요, 좀 재밌는 흐름이 나왔는데, 외국인과 연기금은요, 3월부터 계속적인 매수를 해왔어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3월부터의 지속적인 매수는 기조적인 매수로 판단이 됩니다. 즉, 계속적으로 6만원을 하회하는 부분부터 사 들어가서 일정한 가격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사고 있다는 모습은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반면에 증권사와 투시는요, 좀 상황이 좀 달라요. 3월 말부터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 사는 동안에 증권사와 투시는 팔았다가 또 있잖아요. 5월달 살짝 들면서 4월달에는요, 좀 소폭 매수를 했어요. 근데 5월달 되면서 다시 매도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두 개의 수급 주체는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두 개의 수급 주체는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의 상승이 아주 강하지는 않고, 좀 5월달부터는 좀 쉬었다가 좀 다시 최근에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이제 핵심 포인트이자 향후 성장에 대한 먹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LG전자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향후 이제 기대감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요, LG전자에서 이제 이런 거를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생산되는 모든 TV에는요, 사용자 편의 중심의 웹OS를 탑재하기로 했다. 자, 웹OS가 뭐냐? OS가 운영체제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 TV 아시잖아요. 스마트 TV를 사면은, 또는 뭐 셋톱박스를 이용한 스마트 TV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통신사에 가입을 한다든지 하면 리모컨이 하나 오는데, 리모컨 뒤를 보면 키보드가 막 있고 이렇죠. 리모컨 하나가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요, 과연 그 스마트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해 본 사람은요, 3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스마트 TV를 사도 똑같이 TV만 틀어봐. 내가 원하는 채널만 쳐다보죠. 예, 반드시 관심 채널에는 항상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서울경제TV. 아닌가요? 그러면 꼭 등록해 놓으세요. 이렇게 TV 보는 거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죠. 아무리 스마트폰이 나와도 이 어르신들은 그냥 전화와 문자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리모컨에 너무 잡다한 기능, TV에 너무 잡다한 기능을 넣는 것보다 굉장히 편하게 그냥 한번 누르면 검색하고 한번 누르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OS를 만들어서 탑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정말 이용 잘하는 사람들을 위한 스마트 TV가 아니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사용자가 편의성이 높게 만드는 이런 OS를 탑재한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LG전자의 그레이드를 또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요, 자회사 이제 VENS라고 있는데요. 자, 이 회사를 통해서요, 어떤 걸 하냐면 자동차 전장 장비로 전장 사업에 진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제어,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출하겠다는 것은요, 새로운 먹거리가 좀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이 부분은요, 어느 회사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느 회사일까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도 이쪽 부분이거든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튼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수입에 다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기업으로는 안정감 있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여지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최근 이제 LG전자의 마케팅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부분에서는요,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지만,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인지도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유럽 쪽에서는 이 옵티머스 G라든지 G 프로라든지 이 G 시리즈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물량으로 나간다면 LG전자가 물량으로 같이 가기는 좀 힘들 것이고요. 이 브랜드 가치를 삼성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삼성까지는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브랜드 가치가 상승 중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요, 2분기에는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요,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정도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직까지 스마트폰 부분에서 크게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손실의 축소와 본격적인 터닝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2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가전 및 에어컨 사업부 쪽에서는요,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익도 굉장히 안정화에 돌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는요, 전체적으로 기관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은 5천억 원요, 가볍게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진 LG전자, 과연 이 시점에 우리는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접목했습니다. 나머지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이 밸류밴드 차트를 보시니까 어이구, 우상향 쪽이가 있네요. 이미 중간 부분을 보시면은 밸류밴드의 노란 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빨간 선을 돌파한 적이 있었는데 빨간 선 위에서는 분명히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선까지 내려왔었지만 밸류밴드가 하락해서 다시 상향으로, 즉 내재 가치가 다시 증가되는 모습으로 바뀌자마자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어느덧 빨간 선을 한번 터치하고 나서 지금 빨간 선 밑에 회색 선을 터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를 봤을 때 현재의 적정 가치는요, 중간에 노란 선입니다. 현재의 적정 가치는 64,000원 정도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2분기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지금 우리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들어온다면, 역시 그에 따른 매수세가 좀 강화될 수 있다면 73,000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73,000원을 넘어서기에는 분명히 좀 지금은 단기적인 이번 분기에는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3,000원대에서는 한번 잘라주는 게 이 기업의 내재가치 투자로서는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늘 가격이요, 69,000원대니까 73,000원 해봐야 한 4,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현재의 가격, 현재가의 부근에서 매수하는 것은요, 큰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73,000원대를 목표가로 세우셔가지고 그 정도 가격에 한번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사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익은 별로 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LG전자의 매수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한 주간의 이 특징주 Y와 이슈 Y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매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요,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저희 샘플러스 방송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인터넷으로 무료 인터넷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멘토입니다. 네, 오늘 지수가 현재 시간으로 플러스권으로 양 지수 다 바뀌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좀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권 소폭이나마 좀 올라가고 있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7%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550포인트 선을 돌파할지에 대한 여부,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는데 아마 코스닥이 상승인가, 코스닥이 바뀌는 건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맞는 제가 해답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코스닥이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해서 급락을 했죠. 언제 코스닥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되죠? 6월 중순 10월쯤 되면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요, 그로 인해서 코스닥에 있는 기관과 외인들이 코스피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코스피 쪽도 근데 기관들은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인만이 매수가 들어오고 지수도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악재 약간 우려스러웠던 게 5월 달에 FOMC 의사록 발표였는데 이 포인트 긍정적으로 시장에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6월 달에는 테이퍼링의 결정에 대한 부분과 저금리,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논의가 되면 6월에 나올 FOMC 회의 의사록에서는 분명히 시장에서는 약간 그 전부터 두려움이 맞겠죠. 그럼 6월 중순부터 해서 코스피는 흔들릴 겁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은 6월 중순부터 해서 코스피에서 흔들렸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계기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6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그래도 낫겠다, 코스닥 대비해서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승이라 볼 수 있지만 코스닥이 확실한 분위기 전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6월 중반까지는 코스피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코스닥 보셔야 돼요. 아셨죠? 요 포인트가 딱딱딱 시장에서 맞아 떨어지니까 잘 지켜보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비중하고 매수가는 적어주세요. 종목명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수급 100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5가지 종목인데요. 기아차, 삼천리 자전거,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타이어, 원익 IPS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요,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 거론을 한 종목이에요. 추천주가 여기서 3개, 4개나 나왔네요. 자, 먼저 기아차입니다. 자, 기아차 가고 있어요. 잘 가요. 어느새 6만원대까지 주가가 올라섰습니다. 자, 기아차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가져갈까요? 가져가셔야죠. 기아차. 이 좋은 걸 왜 안 가져가요? 가져가셔야죠. 얼마나 더 갈 건가요? 더 갈까요? 저는 한참 더 갈 것 같은데 가져가셔야죠. 자, 선을 그어볼게요. 이런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 잡혀주면서 주가 갔잖아요. 그렇죠?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고점 포인트 이렇게 맞춰야 될까요? 1차적인 포인트지만 그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 자체가 이렇게 1차적인 포인트였지만 다시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65,000원 정도까지는. 자, 이전에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 요 포인트 있죠? 그쵸? 여기도 있습니다.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65,000원까지는 가능성이 보이네요. 파시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오늘 수급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오전에 추천드리고요,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 팔고 있어요, 제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10% 이상 수익 중에 있습니다. 수익 잘 나고 있죠? 네, 오전 방송 뭐죠? 선상클럽이죠, 여러분? 네, 방송 잘 보세요. 추천드리는 것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 정말 잘 움직이고 있고요. 수익도 괜찮습니다. 장 굉장히 힘들 때도 수익 내고 계속 제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자, 삼천리 자전거. 오늘 3% 이상 갑니다. 2만원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수급적인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삼천리 자전거 보자면요. 최근 들어 수급 볼게요. 깔끔하지 않은 수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좀 지저분하게 보이긴 하지만,
모멘텀이라는 게 너무나 강한 종목이죠. 여름에 자전거 많이 타실 거잖아요. 그 모멘텀을 바꿔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연기금에 의해서 힘입어서 가고 있는 흐름. 그리고 오늘 제대로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외인들이 다시 좀 매수가 들어. 이게 여러분 3,000원 자전거에 수량이 아니고 금액입니다. 외인이 20억 샀어요. 20억. 20억. 코스닥 종목 20억. 기관들도 꽤나 많이. 자, 그러면요.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얼마나 갈까요? 정고점 포인트 21,000원입니다.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네, 잘 듣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보시다가, 오전 방송 보시다가 갑자기 종목이 획 사라집니다. 포트에서. 그러면은 없어진 거예요. 아셨죠? 잘 보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종목 상단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홈페이지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85,500원 오늘 상승을 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수익이 현재 잘 나고 있습니다. 한 7, 8%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오전 방송 포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 아니고요. 자, 상승을 가지고 옵니다. 수급적인 매력도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보죠? 최근 들어서 어제 시장에서 많이 사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매수는 하고 들어왔어요. 자, 오늘 볼게요. 매수가, 양매수가 또 들어오네요. 많은 물량 매수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볼까요? 수량으로 보니까요. 만주 이상씩 그래도 매수가 들어와 주네요. 자,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 이 정도면, 최근에 들어왔던 그 양을 본다면,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은 맞아요. 많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조심이 필요한데, 상승 분위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라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었잖아요. 그쵸? 이거 라인 그어서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당연히 뭐 다른 건 다 좋고요. 여기 보면은, 얼핏 또 맞는단 말이에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매도 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조심은 필요한데,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타이어입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전까지 한국타이어가 이슈가 됐던 거는 코스피 200 정기 편입권 관련해서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소식이 많았습니다. 자, 지금 잠깐 볼까요? 그런 뉴스가 있나요? 조용하네요. 그런 수는 없고 오히려 그냥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치유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자체. 그렇지만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천천히 오르고요. 천천히 올랐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참 대응하기 힘들어요. 작년 말부터. 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종목이라도 고점 포인트는 이렇게 잡힌다는 거, 그리고 줄 하나 평행하게 긋고 내려본다면 바닥 포인트는 또 이렇게 잡힌다는 거.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닥, 고점 포인트, 바닥, 고점 포인트.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약간 고점 포인트 도달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면서 바닥 포인트가 높아져요. 네, 바닥이 높아진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럼 흐름이 바뀌겠죠. 근데 지금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언제? 요때 매수하셔야 돼요. 제가 박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때가 온다면 매수해야 됩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정 나고 올라갈 때, 그렇죠? 지금 포인트는 조금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 수급은 좋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고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의견 드리려고 가져 나오는 거니까요.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이 종목입니다. 코스닥 종목인데요. 오늘 수급이 엄청나. 이거 제가 여러 번 거론한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자, 서울경제TV 샘플로스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근데 이거 더 갖고 갈 수가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시다면 문자를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봐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바닥에서 치유가는 그런 분위기 자체.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말씀드렸습니까?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데 종목이 문제가 없는 이상 이게 깨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포인트 나온다면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왜죠? 종목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 추천드렸고 요때 제대로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9,000원 보고 했는데 더 가더라고요. 요때는 제가 못 먹었어요. 네, 뭐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10% 가까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장 수급 보니까
외인들이요. 이게 금액으로 볼까요? 너무 많네. 거의 10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네요. 원익 IPS를 100억을 매수를 해줍니다. 현재 99억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기관 매도가 나가는데 최근 들어 수급 외인들 얘들은 샀다 하면 그냥 엄청나게 사줘요. 그렇죠? 네, 오늘 제대로 외인들이 끌어올려줍니다. 더 갈 수 있는 포인트 잡히지만 걱정이 되는 건 또 뭐예요? 평행하게 선 그어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어디? 고점 포인트라는 거. 아, 이게 좀 걸려요. 여기 보이시죠? 고점, 고점, 고점. 여기도 고점 포인트라는 게 약간 부담이스럽습니다. 역시나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언제? 밑에 또 네모칸 제가 그거예요. 다음 매수할 때는 10,000원 깨질 때가 정말 좋겠네요. 10,000원이 깨진다면은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입니다. 아셨죠? 그렇게만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왔는데. 보여드릴게요. 뭐부터 해드려야 되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하겠습니다. 9215님. 매수가가 이게 지금 잘못 주신 것 같은데 1,200원인데 1,200원이 맞나요? 매수가가? 맞나요? 맞나요? 요거 매수가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문자 잘못 주신 것 같으니까요. 다시 보내주세요. 매수가 1,200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SO일 보겠습니다. SO일 볼게요. 만 원이요? 12,000원 다시 주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8,200원. 죄송합니다, 여러분. 8,200원이네요. 해드릴게요, 상하 프론테크. 재밌네요, 오늘. 네, 여러분. 저 긴장했습니다. 네. 자, 8,200원대 매수하셨는데, 자, 볼게요. 바닥에서 이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이 종목. 흐름 상황을 볼 때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요때였던 것 같아요. 요 정도 포인트. 예. 그래서 8,200원 라인 선을 그어보자면, 요 정도 포인트. 어찌 보면은 약간의 조금 매수한 타이밍 자체에 있을 때, 고점 포인트, 항상 조금 맞고 떨어졌던 그런 포인트들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주가 흐름이 바닥이 높아져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꾸준하게 이 종목은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대 매수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종목이 사실이에요. 매수하신 구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네. 잘 사셨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이 다음부터 수급 좀 볼게요. 자, 보세요. 없어요. 시가총액 자체가 아시겠지만 1,000억이 안 넘어갑니다. 1,000억이 넘어가지 않는 종목은 수급적인 부분이 매수가 많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보고서 써야 돼요. 이 친구들 바쁘다고요. 어떻게 기관들 매수하기 힘들다고요. 그런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의 조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프로테크 나쁜 종목은 아닌데 실적 잠깐 체크 좀 해볼게요. 이거는 좀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 당기순이익 70억이면 시가총액 1,000억 기준으로 해서 PER이 14배입니다. PER 14배입니다. 자, 화학주 PER 14배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고평가입니다. 차라리 대형주 쪽으로 해서 화학주 쪽 관련해서 보시는 게 낫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금 고평가 현재 구간대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상승적 분위기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는 증권사가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까지? 이거는요. 여기까지만 봐야 돼요. 이거 요때 언제지 날짜로 볼게요. 여기가 4월 17일 날 전고점 4월 17일 날 윗골이 길게 달렸잖아요. 이날 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까지요? 8,500원까지만 봅니다. 그 이상 보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홀딩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SK 하이닉스 볼게요. 자, SK 하이닉스 볼게요. 42,250원 현재가인데요. 9665님 매수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2,000원입니다. 비중 50%. 이런 거. 잘 사시네요. 배가 아프다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방송 보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언제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냐, 매도 시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0%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SK하이닉스를 매도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도 145만 원 위로는 매도 관점이다 말씀드렸고 적중을 시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3,000원 구간대부터는 매도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모멘텀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시장에서 지수 안 좋을 때도 끝까지 나홀로 버티면서 올라갔던 종목, 수급적인 매력도 보자면 그렇게 샀었어요. 그렇게 계속 샀다고요. 42,000원까지 보세요. 계속 샀다고요. 그런데 42,000원부터 이 기관들이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요. 외인 사주긴 하는데 기관들이 배신하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볼게요. 오늘 또 기관 배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버티면서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안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외인들이 안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리는데 계속 기관이 던져. 그러면 외인들도 아씨 안 해. 그리고 나가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약간 좀 조정이 나오겠죠. 얼마까지 나올까요? 얼마까지? 한 61선 정도 포인트 잡자면요. 한 39,000원 정도까지 밀렸다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정 나온 다음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중이 50%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수익 나신 것만큼만 줄이셔서 가져가시고, 아니면은 나머지 보유하시고, 아니면 거꾸로 수익 난 금액만큼만 놔둬보시는 거. 한 30%시니까 수익 난 금액만 놔두시고 원금은 빼가지고 보관하시는 거. 그걸로 다른 걸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익 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나고 어쨌든 간에 그냥 내 돈이니까 수익 나고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의견 드릴게요. 의견을 드려볼게요. 수익 난 것만, 수익 난 건 아니고 원금만, 투자한 금액만 빼셔가지고 현 통장에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져가 보시는 거.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약간 조금은 불안한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오늘 종목은 없는 거 아시죠? 금요일은 보통 없어요. 네, 포트 좀 보겠습니다. 가져갑니다. 지금 종목들이요, 오늘 다 제자리입니다. 인시스가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하도록 하고요. S1, 두산인프라코어, 로만손, 매수가 부근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제 2개 추천드렸던 대우수내양이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아침부터 빠져가지고 27,800원으로 제가 매수가 가는 구간이라 잡았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가져가도록 하고요. 좀 이따 제가 공개 방송 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고민해서 한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연고점 부근에서 코스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또다시 오늘장에서 연고점 경신할 수 있을까요? 마감까지 잘 지켜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